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천안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해 더욱 정확한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고 안전시설도 확충됐습니다. 아산시가 플라스틱 포장용기 전용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수량도 미비하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운영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입니다.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에 가족문화 고객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치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지역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함께 국내외 자동차 산업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도 그만큼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추진한 천안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통량과 차종, 대기 차량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 출발지와 도착지의 이동 구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교통정보센터에 모아져 신호 제어를 비롯한 천안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바닥에도 신호를 표시해주고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신호가 짧게 느껴지는 보행 약자들을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신호가 바뀔 무렵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감지되면 보행자 신호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능형 교통체계가 준공됐습니다. 국비 57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교차로 60곳, 스마트 횡단보도 23곳 등이 설치됐습니다. 24년 ITS는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교차로, 스마트 횡단보도, 교통정보 전광판 등 교통신호 민간 개방과 같은 사업 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이를 통해 시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기반의 미래 교통체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 2021년 아산시가 소셜 벤처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포장용기 뚜껑 전용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정작 회수 효과가 미비한 데다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과다하게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산시가 내년에는 회수 로봇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에 설치된 포장용기 전용 순환자원 회수 로봇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포장용기 뚜껑을 회수하는 장치로 뚜껑 크기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난 2021년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가 소셜 벤처기업 등과 함께 도입한 것으로 현재 아산시에 20대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기 하나당 회수량이 하루 평균 14개 정도에 그치면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반면 기기 운영, 관리비와 전기 통신비까지 8,4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아산시에서 매달 700만 원씩 나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아산시 시민들이 이 상황에 이 사업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에 올해에도 11월까지 회수량이 기기 한 대당 하루 평균 24개에 그쳤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내년에 포장용기 전용 순환자원 로봇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당초 플라스틱 순환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3년 동안 시행된 프로젝트였다며 기간이 만료된 데다 배달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예산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받은 기기는 배달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 다른 지자체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20대 중 4대는 재활용 홍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업체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전부 철거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란 쉽지만은 않죠.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은 더 그럴 겁니다. 전통시장이 가진 취약점 중 하나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치원에 있는 세종 전통시장에 조금은 특별한 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새로 건립된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 이곳 1층 유휴공간에 시장 상인들은 물론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일명 가족문화 고객쉼터가 조성됐습니다. 인근 조치원 주차타워에 있는 시민 행복쉼터에 이은 두 번째 쉼터입니다. 이곳엔 휴식 공간은 물론이고 세종 전통시장과 조치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공간, 그리고 지역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금소 낫도깨비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체험 공간은 지역의 오랜 설화인 착한 상인을 돕는 낫도깨비 이야기를 애니메이션과 전시 모형 등으로 구현해 어린이를 데리고 시장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찾는 고객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여기 왔을 때 이 수유도 하고 또 잠깐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시설을 점점 더 보강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쉼터는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국경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겨울에 추운데 몸도 녹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통 시장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런 다양한 이제 그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점 중 하나인 쉼터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세종 전통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하천과와 위기아동 대응팀, 산림문화팀, 공동주택 승인 2팀 등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설되는 하천과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 시 하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위기아동 대응팀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 급증에 따라 신속한 조사와 판단, 중대사건 예방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세종시 고복자연공원에 자연생태관찰장이 들어섭니다. 세종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서 고복자연공원 안에 호랑나비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 6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자연생태관찰장이 들어서게 되며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노랑붓꽃 군락지를 비롯해 호랑나비 서식지 조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천안시청과 천안역 일대 성황동을 잇는 2.9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조성됩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9년까지 봉서산에 터널이 건설되는데 터널이 개통하면 불당대로의 상습 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불당동 일원입니다. 인근에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천안시로 유입되는 차량이 증가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천안시가 LH와 협약을 맺고 후속 대책으로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는 시청과 쌍용동을 가로막고 있는 봉서산에 오는 2029년까지 880m 구간의 터널이 건설됩니다. 시청 앞 도로에서 서부대로를 직선으로 연결해 거리를 2km 이상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천안시로 유입되는 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한 70% 정도가 유입되는 걸로 이게 검토가 됐고 터널로 해서 직선화해서 불당대로에서부터 서부대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아마 한 2.5km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는 사업 효과가 있을 겁니다. 2단계 사업은 5단지 앞 도로를 비롯해 성황동에서 시청까지 총 연장 2.9km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고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과성교도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2,128억 원은 천안시와 LH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2029년까지 불당대로에서부터 서부대로까지 거기 구간을 1단계로 하고
서부대로에서부터 천안대로까지 그걸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오는 2026년 3월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신정호 아트밸리의 핵심 콘텐츠가 바로 카페를 갤러리로 활용하는 백인 백색전인데요. 내년에는 국제미술 비엔날레로 격상해 추진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지만 최근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에 박 시장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신정호 국제 아트 페스티벌 백인 백색전. 신정호 주변 카페 26곳을 갤러리로 활용해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만드는 신정호 아트밸리 프로젝트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올해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 105명이 참여해 작품 306점이 전시됐고 미술 치유와 음악 공연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도 높였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저희 카페에 좋은 그림 작품 전시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흐뭇하고 행복했어요. 두 차례 백인 백색전을 치른 시는 내년에 백인 백색전을 국제미술 비엔날레로 격상시킨다는 계획. 하지만 내년 예산이 시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기 아산시장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빼앗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이해가 부족한 일부 의원들의 발목 잡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다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지금 빼앗는 그런 결과다. 그건 아주 좁은 소견이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몰리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의원님들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과 추경 예산 확보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내년 백인 백색전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정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 여러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선 4기 세종시정 들어서도 업무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는데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과다한 수준이라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시의회에서도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설치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위원 수는 최소화하며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법령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출범한 민간위원 100여 명 규모의 세종시 일자리위원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난 3월 최종 폐지됐습니다. 대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민간 4기 들어 위원회 일제 정비를 추진했고 지금까지 모두 54개의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19개는 폐지, 17개는 통합했으며 14개는 축소, 그리고 4개는 비상설화했습니다. 다만 민선 4기 들어서도 20개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선 4기 출범 전후의 위원회 현황을 비교해보면 위원회 수는 226개에서 206개로 20개 줄었고 위원 수는 4,308명에서 3,587명으로 72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에 2번이든 1번이든 정기적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연말 기준으로 좀 위원회 현황 조사 중에 있고요. 현황 조사가 끝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통폐합이라든지 뭐 기능 중복이 있어서 좀 뭐 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통합해야 된다든지 한 거를 좀 목록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미래를 앞선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적용되고 있는 세종시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 현재의 순간에서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만큼 역사의 소중한 자취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과거 세종시의 세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유물부터 옛 가문의 흔적까지 담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의 옛 순간들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 연기면에 옛 흔적이 담겨 있는 연성지. 조선시대 당시 연기현으로 존재했던 세종 지역의 여러 문화가 담긴 대표적인 지리지입니다. 세상을 떠난 후 세종시 금남면에 묻힌 문신, 남이용의 모습을 담은 영정입니다. 세종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의령 남씨의 후손이자 병자호란 당시 소현세자를 호위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세종시의 옛 자치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40여 점의 유물들을 엿볼 수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순회전이 박연문화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세종의 세밀한 지형이 모두 담긴 지형도부터 세종의 뿌리를 둔 남양 홍씨, 결정 장씨 등 세종 지역 옛 가문들이 남긴 족보와 교지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이 외에도 겸재 정선의 선면 산수도 같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도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를 계기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역사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전시를 개최하게 됐고요. 특히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 지역 유물들이 공개돼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이런 전시장이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관람을 의미 있게 감상을 했고요. 우리 고향의 문화재와 예술품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순회 전시회를 여러 곳에서 자주 세종 지역의 역사가 구현된 이런 전시 기회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천안시 동남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해 2억 2,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A씨는 상시 거주 기간인 3년이 되기 전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 등 273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3년 동안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아산시가 제7기 아산시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할 청년을 공개 모집합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대표기구입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아산시에 주소가 있거나 생활권이 아산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청년 아지트 나와유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뭐 성인병 예비 진단을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할래요, 약 먹을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맞는 걸 찾다가 이제 동호회 들어와서 이제 한 1년을 열심히 하니까 모든 이 수치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무슨 운동하셨길래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냐, 아주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 자세 배우는 것부터도 재밌었고, 처음에 모래 처음 밟았을 때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그리고 삿바 잡는 것도 재밌었고, 시합 해봤던 것도 재밌었어요.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저희 고등학교 선수들이 1대1 맨투맨으로 이제 직접 이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력들이 향상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저희도 근데 저희 기술을 막 할 때는 자기가 또 가르침 받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또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면서 또 자기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씨름판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래가지고 동호인 분들이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면서 씨름판이 더 커지면은 저희도 이제 인기도 막 받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재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실내에서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전기 안전, 산불 예방 등 각종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